근데 기혼 여성분들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캐치 티니핑 때문에 그게 별명이 파산핑이랍니다. 아, 시리즈가 넘쳐나서 애기들이 무조건 사달라고 하니까. 아. 그럼 보세요. 내가 내 딸한테 캐치 티니핑을 사줬어요. 돈이 나갔죠. 네. 반대로 내가 나갔다는 건 누군가가 그 돈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네. 가져갔어요? 기업이 가져갔죠. 그 기업이 가져갔죠. 네. 그러면 그 기업은 그 브랜드와 그 캐릭터가 있을 때와 있기 전과 비교하면 캐릭터가 나온 다음에 또는 캐릭터가 대박을 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면 그 회사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경영과 주식운용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보신다면 아마도 TVN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영상 매체에서도 출연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회사의 미션, 설립 취지가 대중의 올바른 투자의 가치를 대중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그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대중들의 돈을 관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에게 직접 돈을 맡기지 않더라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주식 투자 방법으로 이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을 좀 잘 관찰해라 이런 네. 말씀을 굉장히 이제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담겨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좋겠는데요. 네. 뭔가요? 부자가 된 사람들을 둘러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대단한 기술 또는 정말 어려운 업종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형 우량주로 부자가 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워런 버핏이 얘기한 단어인데 능력의 범위라고 하거든요. Circle of Competence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잘 알고 그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주식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네. 저도 이제 뭐 발이 넓진 않지만 제 주변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도 반도체, 바이오 뭐 이렇게 어려운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이 기업이 매출액과 이익이 확실히 늘어날 것 같아. 그런데 아직 주식시장에 일반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네 라고 하는 주식들을 샀다가 네. 그 주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각광이 되고 이른바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럴 때 일반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데 부자가 되신 분들은 그럴 때 주식을 팔고 또 지금 또 잘 되고 있지만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주식들을 찾아 나서는 게 보통 주식 부자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들은 일상에서 또 이제 주변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잖아요. 예시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늘어나냐, 줄어드냐에 대한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그리고 기자님도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이익이 늘어나기만 하면 주가가 오르는구나. 그러면 내 주변에서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회사들을 찾는다는 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갑을 어디다 열었나? 그렇죠. 내가 자꾸 사고 옆 사람이 사는 그렇죠. 거. 예. 오늘 이제 촬영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네네. 지난주에 주말이 있었고 어린이날까지 꼈습니다. 제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린이날에 가장 많이 팔린 장난감이 뭐냐? 캐치 티니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죠?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으면 아마도 네. 제가 기자님 오늘 처음 뵀는데 기자님은 미혼이거나 네. 기혼이더라도 아기가 없거나 네. 맞죠? 네. 그렇죠. 캐치 티니핑이라는 거는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입니다. 인형 브랜드. 네. 만화 영화를 방영하고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캐치 티니핑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른바 대박을 친 거죠.
아마 이 신동아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아기가 있는데 여자 아기가 한 3살부터 10살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알아요. 아시겠죠? 네. 왜 아냐? 아이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들었거든요. 저도 모르던 얘기예요. 아, 근데 기혼 여성분들이 저를 만나면 어. 그렇게 캐치티니핑 때문에 그게 별명이 파산핑이랍니다. 아 시리즈가 넘쳐나서. 넘쳐나서 아. 애기들이 무조건 사달라고 하니까. 아, 그럼 보세요. 내가 내 딸한테 캐치티니핑을 사줬어요. 돈이 나갔죠. 네. 반대로 내가 나갔다는 건 누군가가 그 돈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네. 가져갔어요? 기업이 가져갔죠. 그 기업이 가져갔죠. 네. 네. 그러면 그 기업은 그 브랜드와 그 캐릭터가 있을 때와 있기 전과 비교하면 캐릭터가 나온 다음에 또는 캐릭터가 대박을 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면 그 회사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걸 조금 속되게 이르는 게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기혼 남성인데 아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혼 남성이나 여성인데 여자아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반 투자자고 저는 전문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 삶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그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확률이 더 높았던 거고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하실 수 있지만 이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쵸. 투자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말씀을 안 거겠죠. 드린 것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뿐인데 이런 것처럼 제가 아는 대부분의 주식 부자들은 캐치티니핑이라는 게 있대. 근데 상장 기업이야. 근데 아줌마 아저씨들은 아는데 아직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은 모르네. 이런 주식을 사서 알 때까지 기다리면 주가는 그냥 오르는 거예요.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 네.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들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면 네. 그런 걸 찾았어요. 근데 무턱대고 또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네. 좀 그래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하거나 주의사항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것들부터 설명을 해보면 네. 나의 아이는 캐치티니핑을 좋아하는데 상대 아이는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다른 아이의 친구들은 네. 내 아이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유니크한지 네. 아닌지. 그러면 보편 타당하지 않은 거죠. 내 딸도 좋아하지만 딸의 친구들도 좋아해야 많이 팔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형을 파는 회사를 찾아봤는데 이 인형을 파는 회사의 매출이 예를 들면 100이에요. 총 100이 있는데 여기 놓여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원래는 책을 만드는 회사라고 쳐볼게요. 네. 그 책을 만들어서 파는 게 95 정도 되고 네. 이 인형을 만드는 사업부가 5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럼 이 5의 사업부가 2배를 팔아도 전체 매출액은 5%밖에 증가를 안 하죠. 그러면 이 회사는 사실 이 인형을 볼 게 아니라 책을 잘 파는지 안 파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것이 보편타당한가 그리고 그 보편타당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이 회사한테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 정도로 비중이 큰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나만 알고 있거나 또는 아직 최소한 여의도 금융투자업계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정도면 안 되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나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친구도 없고 이거를 걔네들이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지? 그렇죠. 주가를 네. 보면 돼요. 주가의 주가를 어떤 열어봐서 변동사항들을, 네. 그 예를 들면 캐치티니핑이라는 게 출시를 했어요. 출시한 이후 기점으로 주가가 50% 이상 올라 있다. 그러면 그냥 내 몫이 아니구나. 이거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구나. 라고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열어봤는데 주가 하나도 안 올랐어. 네. 그러면 뭔가 기회가 시작되는 거일 수 있죠. 저희가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아이디어 검증, 요거는 좀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로 이 초록창 N사 포털에다가 그 회사 이름을 쳐봅니다. 그래서 뭐 땡땡 뭐 기업, 땡땡 산업 이렇게 쳐봐요. 네. 그러고서 모든 정보를 다 읽는 거예요. 뉴스도 보고요.
그다음에 어디 커뮤니티에 있는 서로 투자자들이 쓴 글도 보고요. 심지어는 증권사가 쓴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다 읽어봅니다. 네. 내가 그걸 읽는다고 주가가 오르나요? 안 오르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많이 공부를 하라고 했으니까 전문 투자자들이. 그래서 나는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왜 공부도 못하게 하냐. 이게 기업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검증의 차이예요. 아, 그러네요. 기업 분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제가 개인 투자자 일반인 분들 만나보면 어떤 주식을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사도 돼요? 이거 손절해야 돼요? 물타기 해도 돼요?가 질문의 대부분인데 네. 그분들은 저보다 그 기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장이 뭘 어디를 갔는지, 뭐 주식 담당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뉴스를 어떻게 뭐 나왔는지.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거는 말하자면 쓰레기만 모으는 거예요. 투자 아이디어 검증, 투자 아이디어, 투자 포인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익이 늘어나느냐. 그러면 내가 수집하는 그 정보가 그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